내란 척결 사법부 방해 심층 분석. 여권의 내란 척결 구호와 사법부 압박.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시대 정신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 압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문제냐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위헌성 쟁점, 법안 내용과 변화 과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초기 법안에서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몫을 삭제하고 법무부 1명, 법원 판사 외에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과 뽑은 위원들이 판사를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사법부의 반대 논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사법권 독립 침해,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성 내포,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과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법부 내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위헌 가능성.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재판 신뢰훼손. 기존 사건이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과 달리 특별재판부는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 변호사단체들의 우려.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 소속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전면으로 위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헌법 제104조 제3항 규정은 국회를 포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권력기관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선언이라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들의 반발. 일선 판사들은 사건 배당 역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민주당 방안에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배당된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 재판부로 돌린다면 어떤 판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 탄핵 요구 배경.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다음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재판 지연 책임, 직위헌.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지연에 대한 책임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정치적 판단 의혹. 사법개혁 거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소극적 대응. 탄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입증의 어려움.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데 재판의 고의적 지연을 입증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권한 범위. 고의 지연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법행정 책임에 해당한다. 판결 결과의 탄핵 사유와 한계.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 견해다. 한상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적 의도나 이해관계, 뇌물수수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 권한남용이 성립하겠지만 단순히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사법부 대응과 방어 논리. 법원장회의의 공식 반대. 전국 법원장 등 고위법관 42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내란 재판 진행 상황과 쟁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지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공개 원칙 위반 논란. 군인권센터는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죄, 재판이 헌법상 규정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기현 재판부가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윤석열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전례 없는 특징을 보였다. 전례 없는 속도. 대법원 접수 후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불과 며칠, 선고까지 9일이라는 초고속 진행. 판례 역주행 불과 6개월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았던 것과 상반된 판단. 633 원칙의 부적절한 적용. 당선자 처벌을 위한 신속재판 원칙을 낙선자에게 적용. 단정적 표현.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유보적 표현을 써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단정적 표현을 사용.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 핵심 비판 논리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한계. 역사적 맥락에서의 사법부 독립.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사법부는 관제 재판을 통해 군사정권과 협력했던 역사가 있다. 1971년 사법파동에서 보듯이 독재 정권은 호시탐탐 사법부의 장악을 노렸고 5.16 군사정변 후에는 모든 법관을 퇴임시키고 재임용하는 조치를 통해 사법부를 길들였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제기된 사법개혁 요구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법부 독립훼손이라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사법부 독립 주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계급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기능. 사법부를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형식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며 사법부 독립은 이런 계급 불평등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의 반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격했다. 또한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관들의 결속 강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는 오히려 법관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역할론만 강화하고 있으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 속도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와 여권 간의 대립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근본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갈등의 귀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